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골술이라고 하면 오다리 교정 수술 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그러죠. 절골이라고 해가지고 막 놀랄 건 없어요. 뼈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절묘하게 금을 내서 발려가지고 각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묘하게 골을 금을 내자. 그게 절골이에요. 절단을 내는 절골이 아니겠습니다. 절골술은 우리가 역사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다리가 내측에 안쪽에 관절이 많이 징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 또는 내측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관절염과 더불어서 연골 손상이라든지 연골 파열 등등이 있을 때 안쪽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한쪽이 안쪽이 아플 때 수술을 하게 되고, 슬관절의 내반 변형, 오다리 변형이 생긴 거죠. 오다리 변형이 생겼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또 오다리가 있을 때 미용 목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관절염이 생겼을 때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관절염과 미용적으로 수술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 역사가 되겠죠. 절골술의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해서 안쪽을 벌려주는 방법, 그리고 바깥쪽을 닫아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절골술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바깥쪽이 좁아지는 걸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해요. 폐쇄형. 보시죠.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좁아져 있거든요. 좁아져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바깥쪽은 폐쇄형 절골술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없애게 됩니다. 이렇게 없애게 되면은 우리가 쐐기형으로 자르게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 모양이 다시 한쪽이 벌어지는, 좁아져 있는 부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정상적인 각도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쐐기형이라 그러고요. 외측 쐐기형이라 그러고, 그럼 안쪽에 하게 되면은 여기는 안쪽은 이만큼 벌려주는 거죠. 이만큼 벌려주는 거고, 바깥쪽은 이만큼을 없애주는 거고, 이만큼을 없애주는 것이 쐐기형. 그리고 안쪽은 벌려주는 것이 개방적 절골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쐐기형, 절골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목적은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쪽에 있는 관절 간격이 넓어지고 바깥쪽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 되겠죠.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내측은 장점이 좀 많이 있어요. 안쪽을 이렇게 벌려줄 때는 공학적으로 벌려준다 그러죠. 그래서 발 벌려가지고 인대 및 관절의 장력을 유지를 잘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각과 인대 균형을 잘 맞추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다. 변형 부위를 바로 공략을 하는 거죠. 이쪽 부위. 그래서 상당히 메커니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잘 된다 그러죠. 단점으로는 이렇게 좀 많이 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뼈가 이렇게 공간이 떠 있거든요.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유합이 지연이라든지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또 이 부위가 이 공간을 벌렸는데 다시 좁아지게 되면은 교정각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을 이렇게 폐쇄형, 이만큼을 잘라줘서 없애주게 될 경우에는 여기 또 신경이 지나가는데 비골 신경의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게 경골뿐만 아니라 여기 비골까지 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손상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다 자르고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정 각도가 세밀한 조정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이 여기를 좀 째고 하기 때문에 구획증후군, 압력이 증가되는 구획증후군이 올 수도 있다. 수로 또 관절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교정각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소실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인공관절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면 당연히 폐쇄형보다는 개방적 방법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내용이 좀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거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세하게 영상을 좀 보고 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플레이트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적 사례를 좀 보고 간단하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무릎 절골술을 하는 금속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푸드 플레이트가 있고요. 아스큘라, 듀얼 플레이트, TDM 플레이트, 월서픽스 플레이트, 토모픽스 플레이트.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토모픽스. 그냥 읽어볼게요. 관절의 불안정성, 불유합이 문제를 극복했다 그래요. 예전에 이런 요거 두 가지는 아무래도 못 잡아줬어요. 잘. 그래서 나중에 골절도 생기고 또는 우리가 다시 풀려버리는 문제, 오다리가 다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불안정성을 잡았더라.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플레이트가 되겠죠. 락킹 플레이트입니다. 락킹 컴프레션 플레이트. 그래서 앵귤라 스테이블, 스크루, 인다이렉트 리포지션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블리칭, 미포 많이 안 열고 한다는 거죠. 미니멀리 인베시브 플레이트, 미포 테크닉이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어렵죠. 이거는 너무 정형외과적인 어려운 내용 같아요.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나사를 받고 스페이스 사용하기도 하고 외측을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안쪽을 벌리게 되면 바깥쪽은 같이 벌어지게 되면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은 최대한 압박을 해서 뼈가 잘 붙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뼈가 이제 벌리게 되면은 붙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플레이트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최소 6에서 12월까지는 잘 잡아줘야 되고 늦게까지는 2년까지도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골유합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죠. A, B, C, D 홀이라 그래요. A, B, C, D 그 다음 밑에는 1, 2, 3, 4 홀이라고 해서 총 8개로 해서 고정을 하게 돼요. 길게 고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양을 잘 보고 안쪽에 벌려주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는지는 테크닉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잘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플레이트 위치가 너무 낮게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높게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앞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적당한 위치에 잘 고정이 돼야 압력이 잘 전달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릎 절골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인데요. 비만, 체중이 많으면 아무래도 안 좋죠.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비만도 그렇게 좋은 수술하고 좋은 예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는 70세 이하에서 하면 좋겠죠. 70세 이상에서 관절염이 심하면 지켜보다가 인공관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활동성이 있는데 단일구획의 골관절염, 그러니까 안쪽에만 아픈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예후가 좋아요. 가장 높은 활동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안쪽 관절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너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계속하면 안 좋아요. 계속 뛰어다니고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통증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통증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뼈가 다 붙어야 된다는 거죠. 뼈가 다 붙고 염증도 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대 상태가 중요한데요. 특히 내치 측부인대가 안 좋은 경우에는 또 심각한 결손이 있는 경우는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무릎 절골선 내치 측부인대가 중요한데요. 측부인대가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측부인대가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안 된다. 굴곡 구축, 과신전 여부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상태도 중요합니다. 또 수술하게 되면 후방 경골 경사가 증가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뒤쪽이 각도가 증가되게 되면은 무릎이 다 안 펴져요. 다 안 펴지는 굴곡 구축이 증가된다 그러고 각도가 증가되면 뒤쪽이 전방 불안정성이 증가된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신전이 감소되겠고 그다음에 후방 불안정성이 감소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술할 때 후방 경골 경사가 증가 안 되도록 노력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완전 신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수술한 다음에 좋은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관절염 환자는 그래서 굴곡 구축이 꽤 심해요. 그래서 10도 이상의 우리가 굴곡 구축이 있으면은 절골술 이후에 전방, 후방 십자인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심한 굴곡 구축은 우리가 절골술을 하는데 좋은 인자는 아니다. 백대슬개 관절에도 안 좋은데요. 내측만 아픈 환자들이 우리가 수술하면 좋아요. 근데 앞쪽이 아픈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도 역시 앞쪽은 계속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쪽에 관절염이 있어도 절골술 수술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수술한 다음에도 이제 안쪽 통증은 감소하지만 앞쪽이 안 좋으니까 앞쪽에 움직이는 계단 통증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안쪽에 관절염만 있는 경우가 수술하고 예후가 좋더라. 반면에
앞쪽도 아프고 바깥쪽도 아프면 수술한 다음에도 그 부분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관절염이 제일 심한 곳은 안쪽이고 안쪽으로 수술하지만 앞쪽과 바깥쪽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술하고 주사 치료라든지 재활을 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고 수술해야 되고 또 안쪽, 앞쪽, 바깥쪽이 다 안 좋을 때는 카티스템, 줄기세포라 그러죠. 이런 수술까지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염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예후가 더 좋겠습니다. 완전히 뼈가 구멍이 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절골수만 할 수도 있지만 카티스템 같이 해주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쭉 꺼보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중심선이 안쪽으로 지나면 오다리죠. 오다리. 내반 변형이 생겼고 왼쪽은 여기가 더 생겨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선이 벌써 가운데보다 밖으로 빠졌죠. 이상적으로 잘 빠졌어요. 62, 3%까지 잘 빠졌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55에서 60% 사이 잘 빠졌습니다. 양쪽 다 수술을 하신 분인데 상당히 예후가 좋죠. 엑스레이도 예쁘게 잘 돼서 아주 수술이 잘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자,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되셨죠? 개방적인 방법, 폐쇄적인 방법까지 다 도움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절골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이가 더 들면은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무릎 절골수를 해서 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안쪽에 생긴 통증을 줄여준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죠. 좀 더 아무래도 또 오래 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안 아프고 즐겁게 일 잘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무릎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이 특히나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